네, 반갑습니다. 예, 6주차 2교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교시에는 목표 전략 중에 시간 관리에 대해서 하겠는데요. 이 시간 관리는 목표 관리와 상당히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우리 시간 관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학습의 목표는 시간 관리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지난 과거 젊은 시절에 그냥 일확천금을 생각하면서 6년 동안 시간을 낭비한 것이 지금도 여파가 있습니다. 지금도 그런 그때 그 당시 잃어버린 시간을 메우기가 너무나 어렵고 또 제대로 메꿔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만큼 시간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시간 관리의 의의를 살펴보면은 시간 관리란 시간을 가장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자신의 인생에 긴장과 이완을 주는 올바른 기술을 일상생활에서 효과적으로 계속 실천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시간을 잘 관리하는 사람은 크게 당황하거나 스트레스를 적게 받고 자신의 일에 만족도가 높아지고 보다 자신감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이 10년, 20년 후에 정말로 하고 싶은 일이 있다면 시간을 활용해야 되는 것이죠. 잃어버린 시간은 돌아오지 않지만 훗날 그런 잃어버린 시간을 보상하기 위해서는 몇 배 더 열심히 힘들게 살면 조금은 뭐 보상받을 수 있지만 이런 몸과 마음의 한계가 있어서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자, 우리 한번 읽기 관리를 한번 읽어보면, 자, 수업 시간에 어느 전문 강사가 학생들에게 퀴즈를 냈습니다. 그는 테이블 밑에 커다란 항아리를 하나 꺼내서 테이블에 놓고 그리고 주먹만한 돌을 꺼내 항아리 속에 하나씩 넣기 시작했습니다. 항아리에 돌이 가득 차자 그가 물었습니다. 이 항아리가 가득 찼습니까? 학생들은 이구동성으로 예 하고 대답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정말? 하고 뒤묻더니 다시 테이블 밑에서 조그마한 자갈을 한 움큼 꺼내서 항아리에 집어넣고 흔들었습니다. 주먹만한 돌 사이로 자갈이 가득 차자 그는 다시 물었습니다. 이 항아리가 가득 찼습니까? 눈이 동그래진 학생들은 글쎄요 라고 대답했고 그는 좋습니다 하더니 테이블 밑에 모래주머니를 꺼냈습니다. 모래를 항아리에 넣어 주먹만한 돌과 자갈 사이에 빈틈을 가득 채운 후에 다시 물었습니다. 이 항아리가 가득 찼습니까? 학생들은 아니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는 좋습니다 하면서 물을 한 주전자 꺼내서 항아리에 부었습니다. 자, 이것은 우리가 시간 관리에 많이 활용되는 사례인데요. 그거를 의미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목표 관리를 함에 있어서 가장 이 항아리를 채우기 위해서는 어떤 것을 가장 먼저 넣어야 되겠습니까? 가장 큰 돌을 먼저 넣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 가장 큰 돌을 먼저 넣고 그 다음 자갈을 넣고 모래 넣고 물 넣고 이것은 어떤 자기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을 먼저 넣고 그 다음 중요한 거 그 다음 중요한 거 이렇게 가는 것이죠. 그리고 거기에 따른 시간을 배분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목표와 시간 관리는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의 지금 현재 가장 중요한 돌은 무엇입니까? 학생으로서 공부를 해야 되는데 참 이 온라인 공부라도 열심히 하시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 이 코로나 때문에 또 어떤 학생은 건강이 가장 큰 돌이라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또는 어떤 다른 또 자영업자 어려운 사람들은 돈이 먼저 될 수가 있습니다. 대출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래서 자기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을 가장 큰 돌로 보고 그 큰 돌을 먼저 선정을 하고 거기에 가장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목표와 시간 관리에 한번 연결고리를 찾는 것이고요. 자, 우리 시간의 특징을 좀 알아봅시다.
시간을 돈으로 살 수 있습니까? 예, 없죠. 뭐 시간을 돈으로 준다고 하면은 팔 수도 있겠지만은 시간은 돈으로, 그리고 시간을 돈으로 그럼 한 사람 얼마나 될까? 이거는 사람마다 다르겠지만은 자신의 연봉이 높아질수록 시간의 값은 더 올라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시간은 어떤 융통성이 없죠. 그 어느 누가 사 정도 고려해 주지 않습니다. 꾸거나 빌려올 수도 없어요. 또 시간은 쓰지 않아도 없어지지만 그 가치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시간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주어지지만 그 자원을 활용하는 방법에 따라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인생의 성공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제가 사실은 이 진로 탐색과 미래 설계를 작성을 할 때, 쓸 때 너무 시간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걸 처음에 책을 써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새벽 5시에 일어나서 1시간씩, 1시간 반씩 한 학기를 썼습니다. 그랬더니 거의 초안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에 계속적으로 1시간 반을 쓰는 것이 한 권의 책이 초안이 만들어졌고 그걸 방학 때 완성을 했죠. 이렇게 시간을 활용에 따라서는 어마어마한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루에 낭비되는 시간을 2시간씩이라도 찾아가지고 그걸 계속 활용해 보십시오. 일주일이면 14시간입니다. 14시간은 상당히 긴 시간입니다. 그래서 시간을 낭비한다는 것은 바로 인생의 실패를 의미하죠. 자신이 통제할 수 있는 시간의 낭비는 주로 습관에 의한 것인데 그러한 습관을 바꿈으로써 시간의 낭비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하고 싶은 일에 한번 만 시간을 활용해라 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거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업을 하든 운동선수의 길을 걷든 아니면 직장에 다니든 간에 한 사람이 어느 분야에서 성공하는 데에는 3가지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그것은 주변의 자원과 타고난 운과 투입한 시간이라고 합니다. 이 3가지 지원 요소 중 자원, 주변의 자원입니다. 지원이 아니고 자원과 운은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환경인 것이죠. 내가 돈이 없는, 자원이 없는데 어떻게 뭐 활용을 하겠습니까? 또 운도 내 맘대로 되는 것이 아니죠. 이러한 통제할 수 없는 환경이라는 측면에서 노력해서 되는 것은 아니죠. 그렇지만 성공하기 위해서는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것은 버리고 통제 가능한 것을 활용하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자, 투입한 시간은 여러분들이 통제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시간을 활용하라는 겁니다. 일본 애니메이션의 거장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은 이런 대가로 인정받기 전에는 셀 수 없는 수많은 습작으로 만화의 어떤 기본기를 익혔고, 이런 셀러리맨의 신하 윤은수 힐라그룹의 회장은 회사를 차리기 전에 10년 이상 무역 일을 하면서 비즈니스 생리를 익혔다고 합니다. 이런 천재 음악가 모차르트는 유아 때부터 음악에 빠져 살았고, 영화 감독 스티븐 스필버거는 10세 무렵부터 카메라를 갖고 놀며 영화를 찍었고, 그리고 최고의 경지에 올랐습니다. 또 강수진은 3시간만 자고 연습에 몰두하였다고 하고, 이 강수진의 발을 보면은 알 수 있듯이 정말 연습을 많이 하신 분입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연습했고, 밤 12시가 넘어서도 연습실로 늘 향했고, 부상을 당했어도 연습은 계속된 것이죠. 침대에서 일어나지 못하는 상태가 아니면 계속 연습실을 향한 겁니다. 나는 저 사람보다 부족하다라는 생각에서 벗어나야 되고,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발전할 수 있고, 물론 능력도 중요하지만 능력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연습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하고 싶고 원하는 일에 만 시간을 활용할 정도로 몰입해 주시면 안 될 일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시간 관리의 어떤 기술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관리는 결국 자기 자신의 관리입니다. 그래서 어떤 활동을 결정하는 두 요소는 긴급성과 중요성으로 나누어질 수 있는데, 이런 긴급한 일은 즉각적인 처리가 요구되고
바로 눈앞에 보이고 코앞에 있으며 꼭 해야 한다는 압박감을 주는 행동을 요구하는 것이고요. 중요한 일은 결과와 관계되고 자신의 사명, 가치관, 그리고 중요한 우선순위가 적용되는 일들입니다. 이러한 주어진 일들을 긴급성과 중요성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의 시간 관리 기준을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시간의 매트리스인데요. 자, 세로는 중요함, 중요하지 않음, 가로는 긴급함과 긴급하지 않음, 이렇게 나눠집니다. 그래서 중요하면서 긴급한 거, 이것이 이제 A형인데 보통 사람들은 30%가 이 A형에 포함된다고 합니다. 요 중요하고 긴급한 일은 정말 의기가 닥친 일, 지금 안 하면 안 되는 일, 긴박한 문제, 어떤 기간이 정해진 일, 이런 것들이죠. 여러분 입장에서는 어떤 것이 될까요? 기한이 정해진 거, 온라인 수업, 또 오프라인 들어갈 때는 수업 시간이 되겠죠, 당연히. 그리고 뭐 주어진 기간에 해야 되는 토론 내용, 이것도 역시 중요하고 긴급한 일입니다. 또 중요하지만 긴급하지 않는 것들이 있어요. 지금 당장 안 해도 그렇게 크게 지장이 없습니다. 건강관리, 아니 뭐 젊은데 뭐 이러죠. 자기계발, 영어, 외우기, 아이 내일부터 하지 뭐. 만보 걷기, 뭐 이런 거, 중단기 계획, 인간관계, 지금은 긴급하지 않지만은 미래에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영어 공부, 토익 공부, 지금은 중요하지 않지만 이것이 보통 사람 10% 정도 활용한다고 하고, 그 다음에 중요하지 않지만 긴급한 것들이 있어요. 친구들이 전화 왔어. 띠리 오늘 쇼핑하러 갈까? 그래. 친구 따라가요. 오늘 뭐 영화 보러 갈까? 술 마시러 갈까? 또는 뭐 연말까지 처리해야 되는데 꼭 오늘 처리하려고 막 부산 떨고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이 이제는 우리가 일상적인 일들로 잘 보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에 거의 50%를 사용하고 있는 C형. D형은 그 하찮은 일, 정말 중요하지 않고 긴급하지도 않은 거예요. 밤새 고스톱, 밤새 술 먹고, 밤새 게임하고, 본인이 느끼죠. 이거 정말 아닌데 하면서도 또 해.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자, 이런 그 시간관리 매트리스를 통해서 내가 A형인지 B형인지 C형인지 D형인지를 한번 구분해서 약식으로 알아보는 활동을 검사를 잠깐 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기 전에 먼저 A형, B형, C형, D형이 어떤 건지 의미를 파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걸 정확히 알아야 시간 관리를 우리가 잘 할 수가 있습니다. 자, A형은 긴급하고 중요한 일이다. 뭐 의기, 급박한 문제, 기간이 정해진 일 등. 그래서 지금 준비해야 할 리포트, 마감 시간이 임박한 과제, 내일 치러야 할 시험, 눈앞에 닥친 통학 시간, 뭐 기한이 정해진 온라인 수업, 토론, 이런 것도 역시 A에 해당되는 것이죠. B는 긴급하지 않지만 중요한 일, 중장기 목표, 인간관계, 자기개발 등인데, 자기개발, 뭐 어학 공부, 가족관계, 대인관계, 목표 설정, 진로 설계, 이런 것들이 이제 B 유형에 해당이 되고, C 유형은 긴급하지만 중요하지 않는 일, 잠깐의 급한 질문, 뭐 우편물 찾기, 인기 있는 활동 등, 전화 호출, 뭐 친구의 사소한 부탁, 술자리, 축제 등 이 C 유형에 해당이 됩니다. D 유형은 긴급하지도 않고 중요하지도 않는 일이죠. 한마디로 하찮은 일, 뭐 일부 전화, 시간 낭비 활동이죠. 새벽까지 이어지는 술자리, 밤늦게 타믹하는 컴퓨터 게임, 과도한 TV 시청, 밤샘 고스톱, 이런 것들이 이제 D 유형에 해당될 수 있겠습니다. 자, 한번 여러분의 그러한 A, B, C, D 유형이 어떤 건지 직접 한번 지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문항을 1번부터 24문항을 읽고
나는 항상 시간에 쫓기며 살아간다. 그러면은 요거 검정 밑금친 부분에 1점부터 5점을 하면 됩니다. 나는 항상 시간에 쫓기며 살아간다. 매우 그렇다 그러면 5점을 치면 돼요. 자, 그래서 이렇게 B급 친 곳에다가 1번부터 5점까지 읽고 하는 시간 2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거 다 하셨으면은 각 유형의 합계 점수 세로의 합을 요거 빗금 친구자 쓴 거를 더해서 요 부분에다가 세로의 합을 더해 그 합을 써주시고요. 이 환산 점수를 한번 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환산 점수라고 하는 것은 요 A, B, C, D 요 위의 점수를 전부 총 합계를 내보시고 요 총 합계에 내면은 요 하나하나의 그 환산 점수는 어떻게 되냐면은 자, 요 합계 A의 합계 곱하기 100 나누기 전체 총액으로 나누면 됩니다. B도 마찬가지죠. B 합계 곱하기 100 나누기 전체 합. C도 C 합계 곱하기 100을 나누기 4개 합계 금액. D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되면은 퍼센트가 나옵니다. 그 4개의 퍼센트가 100%를 넘으면 안 되겠죠. 100% 안에 있어야 되겠죠. 이렇게 되면은 내가 A 유형의 몇 퍼센트를 쓰고 B는 몇 퍼센트를 활용하고 있고 C는 몇 퍼센트를 하고 있고 D는 몇 퍼센트를 활용하고 있다. 이게 보이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A의 어떤 시간이 굉장히 많이 퍼센트가 나오는 학생은 엄청나게 바쁘고 꼭 해야 할 일이 많고 스트레스가 굉장히 많이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B 유형이 많은 사람들은 정말 자기가 시간 관리를 잘 해서 자기 개발에 정말 힘을 쏟는 사람이고 요 C와 특히 D가 많은 학생은 아주 쓸모없는 시간에 엄청 낭비를 하는 거죠. 그 시간이 우리가 알게 되면은 엄청난 시간입니다. 이렇게 해서 자신이 어느 유형에 해당되는지를 살펴보고 우리가 다음 시간에 한번 시간관리 실제를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일주일 정도 시간을 일주일 정도의 시간 어떻게 썼는지를 쭉 하루하루 적어서 놨다가 다음 시간에 그걸 한번 시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6, 7년의 시간을 좀 낭비했다는 것은 사실은 그 진천에서의 어떤 그 보령 제약 그룹 회사를 그만두고 무작정 일확천금을 위해서 서울로 올라왔죠. 그래서 서울에서 그때 마음을 같이 가지고 있던 몇 명을 서로 인연이 돼서 사업을 구상하였는데 그중 한 명은 세 번째 직장인 나들이건설 총무이사였습니다. 나의 부서장이었죠. 그래서 먼저 사업을 하기에는 자본이 없었기에 투자자를 찾아야 했죠. 그래서 돈을 벌 수 있는 사업 아이템을 찾아서 사업 계획을 작성하고 투자자에게 설명하면서 투자를 이끌어야 했는데 요 총무부장은 그 이후에 만난 사람이죠. 첫 번째 사업은 중국의 모래 수입이었고 근데 건설 경기가 호황이었을 때 모래가 부족해서 염분이 있는 바다 모래를 사용해서 문제가 되었던 시기였기 때문에 아이디어를 냈지만 진행 과정에서 투자자가 포기해서 사업을 중단해야만 됐죠. 그 다음에는 이런 폴리머 콘크리트 믹서기를 이용한 인조 옥돌로 만든 욕조, 그 다음에 세면기, 인조 대리석 이런 건축 자재를 만드는 것이고 공장에 태벽이 있었는데 태벽에 굉장히 한 1, 2년 동안 왔다 갔다 했죠. 너무 시간을 좀 낭비했던 것 같았어요. 처음 하는 일이 힘들었지만 이렇게 새로 생긴 곳, 이런 초고속으로 성공을 위한 도전이었기에 버티고 했었죠. 2년 만에 제품을 만들고 서울에 1호점 대리점을 만들어 놓았지만은 결국은 단가도 비싸고 또 구매력이 없어서 포기를 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태에서 그 보석 사업을 제기를 했는데요. 그 아프가니스탄 그 당시 북부 동맹하고 에메랄드 가공 계약을 체결을 해서 사업을 시작을 하였으나 걸프 전쟁이라고 걸프전이 일어나서 정말 몸만 살아서 한국에 온 게 39살이죠. 그런 기간을 합해 보니까 거의 한 7년이라는 세월을 낭비를 했더라고요.
지금 생각해 보면 그 당시 건설이사 차장 부서장이었던 사람과 이 보석 전문가 그분은 저의 어떤 그 당시는 의형제로 삼았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은 만나서는 안 될 사람들을 제가 사귀었던 거예요. 오로지 한 방으로 하겠다. 참 어리석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사람이 돈을 추구하면 돈은 오지 않는다. 자기의 어떤 그 몸값을 높이고 어떤 자신의 목표와 비전을 확실히 정하고 구체적으로 실천해 나가야지만이 여러분들이 정말 그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것을 느끼게 해주는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래도 그러한 위험한 진로를 잘 버티고 여기까지 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는 그런 시간을 보내지 말라고 저를 보낸 느낌이 들습니다. 예. 어쨌든 시간 관리는 굉장히 중요하고 여러분들이 꼭 관리를 해야 되는 분야이기도 합니다. 예, 이것으로 그 6주차, 2주차 교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